안녕하세요. 결의의 북카페 결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의 제목은 소원을 이루는 마력 2입니다. 지은이는 펜그라운트, 옮기는 이경남, 출판사는 알키입니다. 이 책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9개의 실험은 대부분 48시간 안팎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고, 가능성의 장은 전기만큼이나 믿을만하고 예측 가능하며 수도승에서부터 아나운서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100년 동안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입증해 보일 것이다. 가능성의 장은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며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이 우주의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파장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실험으로 입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전기처럼 가능성의 장은 콘센트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더 이상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일 동안 이 책에서 제시한 모든 실험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에너지, 즉 양자물리학자 데이비드 붐민, 물질은 얼어붙은 빛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에너지를 가지고 의식적인 관계를 개발하고 그것을 마음의 평화나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돈이나 보수가 좋은 직업 같은 마음속으로 바라는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어 활용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심지어 타이티로 한 달 동안 휴가를 보내달라고 가능성의 장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9가지 실험을 이제 쭉 얘기하기 전에 우선 본인의 경험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못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생활 속에서 이런 실험을 직접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의 전격적인 참여 없이는 제 아무리 유명한 영적 이론이나 책이나 강의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점점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물론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걸음마부터 시작을 했다. 나의 초기 목표는 매우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좋은 주차 자리를 확보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이클로바를 찾고 유명인사와 인터뷰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목표를 세웠다. 그러다가 뼈대를 세우고 기한을 정하고 과학적 유형의 실험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영혼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계기로 바로 못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건과 함께 찾아왔다. 그 계기는 나는 침대 옆 벽에 달력을 걸어 두었다가 가끔 떼어내 중요한 행사를 표시해 두거나 미용실에 다녀온 날짜나 이런저런 사람을 만난 날이나 치과에 갔던 날 등을 적어놓고 확인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달력을 조금 세게 잡아채는 바람에 달력을 걸어두었던 작은 못이 빠져버렸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못을 찾았다. 쟤까짓게 가봐야 어딜 가겠어? 나는 찾고 또 찾았다. 웬걸 그 작은 못은 해리포터의 투명망토라도 뒤집어 쓴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헤매는데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카페 여기저기를 뒤질 만큼 뒤졌지만 못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하고 일어선 나는 씩씩거리며 그 못을 떠올리곤 내 녀석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만들고야 말겠다. 나는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천명했다. 그것도 24시간 내.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못은 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날 그 사건을 이후로 나는 섹시한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유명 잡지에 고정적으로 여행 칼럼을 쓰고 번쩍이는 토요타, 프리우스 등 모든 종류의 멋진 것을 갖고 말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 결과 크고 작은 성공을 거뒀지만 그 어느 것도 이 작은 몸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 원칙들을 9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장 원칙은 다른 모든 원칙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포스 또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존재한다. 이 실험은 최후 통첩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은 그 힘에 정확히 48시간을 주어 그 존재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하게 실수 없는 신호,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신호를 요구하라. 두 번째, 폭스바겐 제타 원칙. 새 차를 샀을 때를 기억하는가? 꿈에 그리던 차라고 생각하며 그 차를 내 차로 만들어야겠다고 처음 결심했을 때만 해도 폭스바겐 제타는 개성이 뚜렷한 독특한 차로 여겨졌다. 나는 내가 사는 소도시에서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빼어난 안목에 뿌듯해하기까지 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 그 차에 대한 기사를 읽고 지출할 금액을 결정한 후에 드디어 대리점으로 가는 길 나는 거리를 누비던 8대의 자동차 가운데 한 대가 폭스바겐 제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떤 것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될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내가 나의 삶 속에 폭스바겐 제타를 끌어들이자 그제야 폭스바겐 제타가 내 눈에 보이게 된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모두 가능성의 장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현실은 우리가 관찰해온 가능성의 파장이 구체적인 형태로 바뀐 것일 뿐이다. 이 원칙은 말한다. 당신은 가능성의 장에 영향을 주고 당신이 믿고 기대하는 만큼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의도를 정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48시간 내에 가능성의 장에서 끌어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인슈타인 원칙. 당신도 역시 에너지의 장이다 라는 이 원칙은 영적 원칙의 초석이지만 이 원칙이 처음 빛을 본 것은 물리 실험실에서였다. 그렇다. 물질로 보이는 외관과 달리 인간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 파장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바로 과학자들이었다. 이 책의 제목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을 살짝 비튼 말장난이라는 사실을 당신도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만든 장비가 필요하다.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장비를 사용하는 실험은 이것뿐이다. 특별한 장비라고 해봤자 별것 아니다. 벽장에 쌓여있는 세탁소에서 준 철사 옷걸이와 맥도날드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빨대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브라카브라의 원칙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라는 말을 들으면 기다란 검은 모자에서 새하얀 토끼를 끄집어내는 마술사를 떠올릴 것이다. 이 말은 아랍어로 말한 대로 될지어다 라는 뜻이다. 사실 아브라카다브라는 매우 강력한 주문이다. 토머스 에디슨이 어떤 장치를 발명하기 전에 발명 사실을 미리 발표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짐 캐리가 영화를 만들기 전에 $10,000,000짜리 수표를 자기 앞으로 발행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 원칙은 분명히 말한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것은 확장된다. 이 실험을 통해 당신은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은 없으며 우리 모두는 마음이 옆길로 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안내자 원칙. 이 원칙은 말한다. 가능성의 장과 연결되면 정확하고 무한한 능력을 보유한 안내자를 얻게 된다. 의식을 다시 정렬하면 요구한 모든 것에 대해 믿을 만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당신이 가능성의 장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고 여기는 부자연스러운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슈퍼히어로 원칙. 이 실험에서 당신은 생각과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애리조나 대학의 교수 게리 슈월츠 박사가 행한 실험을 반복해야 한다.
그는 식물을 기를 때 어떤 의도를 드러내면 더 빨리 성장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렇게 자란 식물은 그렇지 않은 식물보다 더 많은 빛을 반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7번째는 칼로리 원칙. 우리는 식품 포장의 성분 표시를 읽지 않아도 그 식품에 어떤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들어있는지 대충 알 수 있다. 게다가 식품 포장의 성분 표시를 읽으면서는 여기 적힌 이런 영양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요구르트 용기 뒷면에 187칼로리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 187칼로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 당신이 먹는 음식과 당신에 관한 생각이 당신의 몸과 끊임없이 춤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칼로리를 소비하는 행위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음식은 부정적인 진동을 만들어 당신 뒤에서 일제 사격을 가한다. 이 실험에서 당신은 음식에 사랑을 불어넣음으로써 생각과 의식이 물리적 신체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입증할 것이다. 8번째는 101마리 달마시안 원칙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이를 비국소성이라고 용어를 표현한다.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마시안을 보았다면 이 원칙이 작동하는 원리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크루엘라 드 빌의 악마 부족은 달아난 강아지들을 잡으려 한다. 강아지들이 숨어있는 헛간에서 늙은 스코티시 테리어는 그녀의 계획을 알아채고는 컹컹 짖어 옆 마을의 바셋 하운드에게 도움을 청한다. 바셋 하운드도 컹컹 짖어 더 먼 곳에 있는 닥스 훈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일어난다. 강아지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스코티시 테리어가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30km 떨어진 곳에서 닥스 훈트도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같은 이치로 하나의 입자에서 일어난 일은 동시에 다른 입자에게 전달된다. 이 실험에서 당신은 이메일이나 편지나 특별한 전달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9번째 마지막인데 오병이어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말한다. 우주는 무한하고 풍부하며 신기할 정도로 융통성이 있다. 이 원칙은 또한 두려움이 별것 아니며 크게 깊은 숨을 한번 쉬면 그만이란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실험은 두 가지를 제외하면 그 결과를 보기까지 각각 48시간, 48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왜 48시간이라는 시한을 정했을까? 흔히 있는 마감시간 원칙이라고 해두자. 마감시간이 주어지면 편집자는 대략 그 시간쯤에 정해진 원고를 받아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초록색 우편함에서 왼쪽으로 돌면 약속 장소가 보일 것이라는 말만 듣고 낯선 시골길을 헤매는 것보다는 조금 전 돌았던 모퉁이에서 12.5km 더 간 곳에 우편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차를 몰면 약속 장소를 찾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2장에서 나오는 9가지 실험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부분은 아브라카다브라 원칙, 즉 초점을 맞추면 무엇이든 확대한다 부분이에요. 우선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라는 비명과 함께 신을 부르기만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이 우주를 운영하는 힘의 장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 또한 안다.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영향을 준다. 다시 반복하지만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가능성의 장에 영향을 준다. 물을 와인으로 바꾸지 못하고 손으로 한번 건드려서 암을 치료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은 꾸준하고 목표가 분명한 소리굽새를 담지 못하고 이제 막 고등학교 밴드부에 들어온 트럼펫 주자를 닮았다. 우리는 한편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한다.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하는 동시에 낙관주의는 한낱 잠꼬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과 인연을 맺기 원하지만 그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한다. 돈을 벌고 싶은데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 포스는 문제 그대로 벽에 부딪혀 튀어나온다. 이쪽으로 가. 아니, 기다려. 저쪽이야. 유리병 안에 반딧불이처럼 이리저리 부딪힌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힘은 소진되고 만다. 가능성의 장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무 많은 것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속은 여러 자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아 늘 분주하다. 이런 흩어진 의도는 가동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역동성을 규정한다. 새 집을 구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그 의도를 가동하는 것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그와 똑같은 강력한 두려움을 보낸다. 더 불어난 할부금 융자해금의 두려움 같은 것 말이다. 이자율이 마음에 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기한이 다 된 흰거미 방제 계약서도 걱정이다. 이 두 가지는 좀 더 무의식적인 의도를 보낸다. 두려움에 대한 무의식적인 의도가 새 집을 구하려는 의식적인 의도보다 강하다면 글쎄 어느 쪽이길까? 기도는 물리적 평면의 높은 법칙을 이해해 낮은 법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기에 없는 것처럼 간청하고 조르고 행동하는 것은 통일성이 아닌 이원성을 전제한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통일성이다. 의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 아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미 왔다 간 것처럼 12마리 오리를 줄 세워 놓는 것처럼 모든 파장을 레이저 같은 통일성으로 묶은 것처럼 느껴야 한다. 이렇게 9가지 실험들에 대해서 사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는 글에 훌륭하다. 그리고 축하한다. 드디어 이 책을 다 읽었다. 9가지 실험도 끝냈다. 용감은 도전이었다. 이제 힘든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여기서 끝낸다면 모험의 가장 멋진 부분을 놓치는 셈이다. 진짜 보상은 이제 지금부터다. 동네에서든 교회에서든 쇼핑센터에서든 이 책을 읽은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어라. 내가 시켰다는 말은 하지 말기 바란다. 가능성의 장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이끌어주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동료는 활용하라고 있는 것이다. 하다못해 범행을 저지를 때도 공범이 필요하다.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이 그것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줄 영적 전사가 필요하다. 에브라함 힉스가 즐겨 하는 말이 있다. 세상을 창조하는 에너지의 채널을 맞추면 우주가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 당신에게 맞춰줄 것이다. 거의 우주 차원의 중매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만난 팀메이트는 당신의 주파수 영역으로 들어와 함께 에너지를 배가시켜 멋진 신세계와 유쾌한 새로운 생존 방법으로 그 에너지를 폭발시킬 것이다. 가장 중요한 지침은 이것이다. 무엇을 하든 즐겨라. 과거에도 앞으로도 언제나 그것만이 궁극적인 에너지 생성기다. 각자 안전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는 보호구역을 만들어라. 4시간씩 몰두할 필요는 없다. 전화로도 할 수 있다. 당신의 실험 결과를 공유할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들도 실험해야 한다.
각자의 사연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라. 새로운 실험을 구상하라. 내가 참여하는 그룹은 매주 다른 실험을 시도한다. 바쁘고 부산한 실내에서 에너지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에서부터 기계적인 판단과 결론을 내리는 관계의 성격을 바꾸는 것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가능하다. 내 그룹은 성공 사례를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구태의연한 조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횟수들을 따져본다.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 의미 있는 교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모임에서는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뭐가 잘못되었지? 라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겠지만 가능하면 자제하고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하도록 노력하라. 그런 질문만이 실제로 의미 있는 유일한 질문이다. 문제는 좀 더 새롭고 명랑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신의 동료들과 모일 때마다 매번 당신의 삶이 어떻게 향상되고 성장하는지 그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 늘 그렇지만 감사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긍정하고 꿈꿔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당신은 대단하다. 알든 모르든 당신은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다. 당신의 뼛속 깊은 곳에서 가능성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의 장은 위대하고 한계가 없다. 무엇이든 절대로 다 가능하다. 필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구태의연한 조건을 버리고 보다 즐겁고 보다 자유롭고 보다 더 큰 이상으로 계속 확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다. 우리가 함께 모여 감사하며 서로를 보살핀다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당신 혼자의 결승선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함께하는 과정에서 온다. 소리 높여 힘차게 한 목소리로 외쳐라. 모두 잘했다.